오늘날 바티칸은 500억 달러가 넘는 유가증권과 산업화된 일부 국가들의 보유량을 능가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의 총 면적과 맞먹는 부동산 보유량, 호화로운 궁전과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교회 재산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믿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도 교황청의 재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우상 종합니다. 바티칸 은행의 베일에 쌓인 운영은 미국 마피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뉴욕 마피아의 최고 소득자 중 한 명인 마테오 데 로렌조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위조 증권을 세탁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의에는 바티칸 은행의 총재였던 폴 마신커스 대주교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경찰은 이미 그 사건을 진행 중이었는데 바로 전설적인 형사 조셉 코피 덕분이었습니다. 3년 뒤 뉴욕타임즈는 로렌조가 탈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더 위크, 페트프에 게재된 뉴스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가디언에 게재된 서평의 결론 부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6월 포브스지는 바티칸 은행을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은행으로 묘사했습니다. 금융 비리 혐의로 전 은행장을 구속했다는 보도였습니다. 2012년 7월 이코노미스트지는 신의 은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궁지에 몰린 교황권이 음모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승 분쟁 문제로 추측했습니다. 교황권을 세계적인 음모의 은밀한 핵심으로 묘사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보다 바티칸 관리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최고위 관료이자 국무장관인 타르치시오 베르톤의 추기경은 교황의 비서 파울로 가브리엘레를 기밀 서한을 유출한 혐의로 4m 크기의 감방에 가뒀습니다. 다음날 그는 바티칸 은행장인 에토레 고티 테데스키를 해고하고 그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5일 고티 테데스키로부터 문서를 압수한 이탈리아 경찰 조사는 더 많은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5년 1월 더 위크지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실제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바티칸과 이탈리아 마피아의 연관성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영화 대부섬에서는 마피아와 바티칸 사이에 수상한 거래가 교황의 사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실화에 바탕을 둔 것일까요? 아마도요. 1978년 9월 29일 아침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취임 33일 만에 침대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티칸 관리들은 65세인 교황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바티칸은 분명히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82년 바티칸 은행 총재인 폴 마신커스 신부는 1년의 스캔들로 은행과 마피아와의 관계가 드러나자 사임했습니다. 2020년 9월 바티칸 재정에 관한 보도에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럽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 머니발 위원회페트프의 조사관들이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거룩한 혼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페트프는 100만 유로가 넘는 자산 2개를 압류했습니다. 페트프가 그들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4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되고 기소된 ML 활동은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이 확인한 위험과 일치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ML 사례에서 실제로 부과된 제재는 ML 위반에 대한 법정 기준 미만이며 상당히 최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받은 제재는 비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2003년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은 교회 내 성학대에 대한 일련의 탐사보도를 게재하여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스포트라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학대의 규모와 교회의 반응은 이코노미스트지의 2021년 10월 보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50년에서 2020년 사이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과 신도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 어린이들이 무려 33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발표된 2년간의 독립적인 조사는 이 스캔들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만이 교회의 학대 역사를 직면한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에 대한 고발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를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에서 수천 건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바티칸의 반응이 기껏해야 탈선 정도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차례 마약, 동성애자 파티, 살인과 아동학대 등으로 흔들렸지만 여전히 견고한 요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력한 마피아 조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냐고요? 종교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디언지에 실린 서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가디언지는 바티칸의 불편한 진실, 권력, 동성애, 위선이라는 책을 평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신이 노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종교의 범죄와 비기독교적인 죄에 경악하고 후회하며 자살한 것으로 의심된다. 제 주장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